일부 죽음을 앞둔 그들이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서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들이 남긴 말들은 때로는 한숨이고, 때로는 눈물이며, 때로는 깊은 통찰입니다. 호주의 한 호스피스 간호사 브론이 웨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삶에 대해 진심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공통된 후회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인생 전체를 통과한 영혼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고백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영상은 그들이 죽기 전 가장 많이 했던 후회 7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나는 왜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을까? 왜 용서하지 못한 채 그렇게 오래 끌고만 있었을까? 마지막 침대 위에서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SNS 팔로워, 수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늘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웃고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는지 그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들.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들이 남긴 후회는 단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되기 전에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남긴 후회의 키워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3가지. 1.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말한 후회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일했어요. 출근 전에 아이들이 자고 있었고, 퇴근해도 또 자고 있었죠. 돈은 모았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가족의 시간과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지금 열심히 벌면 나중에 가족과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크고 부모님은 늙고 배우자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듭니다. 후회는 언제나 시간이 있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장 소중하게 써야 할 자산입니다. 2.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2번째로 많은 후회는 내 감정을 너무 숨기며 살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괜찮은 척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놓쳤어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렇게 간단한 말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사람들은 왜 진심을 표현하지 못할까요? 비난받을까봐, 오해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감정은 가슴에 남은 채 후회라는 이름으로 썩어갑니다. 사랑은 말해야 사랑이고 고마움은 표현해야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진심을 말하고 싶다.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그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3. 사랑을 더 많이 할 걸 그랬어요. 3번째 후회는 사랑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점 마음을 닫고 의심하고 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삶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은 이런 벽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내내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내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는 게 가장 큰 후회예요. 사랑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진심은 단 한 줄의 말로도 전해집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 평생을 후회합니다. 이 세 가지 후회는 결국 사랑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미뤄두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감정과 시간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나눠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당신은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덜 후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3부. 일에 매달렸던 삶, 나를 잃어버린 시간. 4. 나는 왜 그렇게 일에만 매달렸을까? 많은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네 번째 후회는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일만 하며 살았을까? 한 여성이 말합니다. 돌아보면 나의 20대와 30대는 밤과 주말도 없었어요. 승진을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매일 과로하면서도 내가 뭘 원하고 있었는지 잊었어요. 일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생 전부는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주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지금은 조금만 참고 나중에 쉬자.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유를 가지자. 이번 성과만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 나중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달했을 때 우리는 지쳐있고 외롭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회사에 바쳤지만 회사는 내가 병들자 곧바로 대체자를 찾더군요. 가장 후회되는 건 내 인생의 황금기를 일 때문에 날려버린 거예요. 일에 인생을 올인했지만 정작 남은 건 번아웃과 관계의 단절, 그리고 미처 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을까? 이 후회는 특히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늘 누군가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던 삶,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다 보니 내가 뭘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엄마여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욕망을 억누른 채 주변을 돌보는 일에만 매달렸던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집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나는 늘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을까? 이 말은 꼭 여성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시선, 가족의 눈치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곤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그때 여행을 갔더라면, 그때 그림을 다시 시작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그때를 지금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 나 자신을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일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삶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돌아보는 인생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계산도 경쟁도 성공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죠. 가장 중요했던 건 나답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 인생을 사랑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4부.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삶의 우선순위. 6.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후회 중 하나는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늘 다음에 보자고 했어요. 아이들이 크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네요. 부모님 얼굴을 마지막으로 뵌 게 몇 년 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늘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말, 다음 명절, 다음 생일.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나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가족은 내 곁에 항상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나만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가족에게 무관심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리움을 토로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 그때 받았어야 했는데, 딸이 해준 저녁 식사, 피곤하다고 미뤘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사랑한다는 말, 고마워라는 말, 그 흔한 말 한마디도 죽음 앞에서는 가슴을 찢는 후회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가족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조차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게 시간을 쓰는 것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7. 나는 너무 늦게야 친구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또 다른 후회는 우정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었고 결국 장례식장에서야 친구 얼굴을 봤어요. 내가 힘들 때 돈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준 건 함께 울어준 친구였어요. 사람들은 살면서 성공을 이유로 관계를 줄입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할 때야. 연락 못해도 친구는 친구지. 나중에 시간 되면 보자.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는 너무 바빠서 못 갔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가까운 친구와의 우정, 어릴 적 추억을 나눈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었던 단 한 사람, 그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인생의 자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더 자주 웃으며 사람들과 함께할 걸. 8. 내 삶을 내가 결정하지 못한 게 가장 슬퍼요. 이 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내 인생인데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결혼. 내가 원해서 한 선택은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을 해도 불안했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늘 신경 썼죠. 사회는 끊임없이 정답을 요구합니다. 이 나이면 이 정도 해야지. 그 직장, 그 연봉, 그 집, 그 사람. 하지만 정작 자기 인생의 조종관은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줍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면 깨닫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나의 인생에 대해 주인이 아니었을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인생의 핸들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삶. 정답 없는 삶 속에서 나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용기. 그 용기가 죽음을 후회로 채우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우선순위 1번입니다. 바쁜 일상에 가려졌던 존재들이 인생 끝에서 가장 소중하게 떠오릅니다. 친구와의 우정은 돈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만 남습니다. 지금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선택을 남에게 맡기면 후회도 남 탓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에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5부. 행복은 늘 가까이 있었다. 진짜 기쁨을 놓친 사람들. 9. 진짜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것 중 하나는 행복을 너무 멀리서만 찾으려 했다는 후회입니다. 행복은 돈을 벌고 나서 오는 줄 알았어요. 명예, 성공, 타인의 인정, 그게 있어야 내가 웃을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매일 아침 아이가 웃는 얼굴, 따뜻한 커피 한 잔, 옆자리 사람과 나눈 짧은 대화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늘 더 벌어야, 더 올라야, 더 나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삽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 손 안에 있던 기쁨은 사라지고 말죠. 그때는 몰랐어요. 늦잠 자고 일광욕하던 그날이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는 걸. 행복은 크고 특별한 일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침 창문을 여는 순간,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친구의 안부 메시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하루가 끝난 뒤 누운 침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삶이 주는 선물입니다. 10. 지금 이 순간을 더 많이 즐길 걸. 마지막 후회는 단연코 이것입니다. 나는 늘 미래만 생각했어요. 언제쯤 여유가 생길까? 언제쯤 행복해질까? 그렇게 오늘을 흘려보내고
결국 그 미래는 오지 않았죠. 죽음을 앞둔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휴가 때도 회사 걱정, 저녁에도 내일 할 일 걱정, 심지어 주말에도 다음 주 스케줄 정리, 항상 어딘가로 향하느라 지금을 즐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삶이란 계획이 아니라 순간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당신의 삶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았다는 걸 마지막이 되어서야 알게 됐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소소한 순간이 당신 삶의 진짜 선물입니다. 미래에만 기대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후회만이 남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6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삶의 태도. 후회를 줄이는 7가지 실천. 1. 나를 먼저 챙기세요. 우리는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옵니다. 자식, 배우자, 부모, 직장 동료. 하지만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가장 먼저 말한 건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1순위에 두세요. 혼자만의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순간, 그것이 진짜 자존감 회복의 시작입니다. 2.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괜찮다, 참자,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말로 자신의 감정을 눌러버린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몸으로, 관계로, 혹은 늦은 후회로. 지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세요.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고, 슬프면 울어도 되고, 기쁘면 티내도 좋습니다. 감정은 흘러야 비로소 사라집니다. 3.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흘리는 눈물은 왜 그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입니다. 부모님께, 친구에게, 연인에게, 자식에게 사랑의 한마디는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삶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 말을 자주 전하세요. 늦기 전에. 4. 소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세요. 특별한 날만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당신 인생의 90%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 저녁 식사 준비, 동네 산책, 마트 장보기.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 그제야 얼마나 귀했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옆 사람과 웃으며 나누는 대화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수 있어요. 5. 남이 뭐라 하든 살지 마세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남 눈치만 보며 살았을까? 남의 평가, 시선, 비교.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당신 인생의 운전대는 당신이 잡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기준으로 결정하세요. 그게 후회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6. 하고 싶은 일 지금 시작하세요. 언젠가 해야지라는 말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림 그리고 싶다면 그리세요. 글을 쓰고 싶다면 지금 쓰세요. 여행 가고 싶다면 오늘 검색부터. 작은 시작이 후회 없는 인생의 첫걸음이 됩니다. 7. 매일 고맙다고 말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도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가족에게, 삶에게 인사해 보세요. 살아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고 가장 확실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마음 공부 정리. 인생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 합니다.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실천들이 인생을 바꿉니다. 7부.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 마지막 순간. 그들이 전한 이야기, 지금도 숨쉬고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5가지 이야기, 좀 더 용기 냈더라면. 죽음을 앞둔 어느 78세 여성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늘 눈치 보고
타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지금 이 나이에 이토록 후회하진 않았을 거예요. 당신도 어쩌면 오늘 그냥 넘긴 그 순간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다 주지 못했어요. 말수가 적었던 83세 할아버지는 자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너무 늦었더구나.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건 없습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젠간 떠날 사람입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어요. 한 남성은 평생 일만 하다가 퇴직과 동시에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돈은 모았지만 가족과의 추억은 모으지 못했네요. 노후 준비도 생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웃고 함께 식사했던 기억만이 죽음 앞에서 힘이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왜 그렇게 아등바등했을까요? 누워있는 노인은 말했습니다.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건 몇 개 없더군요. 그런데 나는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허둥지둥 살았어요. 우리는 불필요한 경쟁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불안에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지금이 제일 젊은 때였어요. 병원 복도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던 70대 여성. 그녀는 말했습니다. 젊다는 건 나이가 아니라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좋았을걸. 삶을 바꾸는 마지막 질문. 1. 지금 당신이 후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겠다는 뜻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건 거창한 업적보다 작은 순간에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오늘이 당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마음공부 채널은 당신과 함께합니다.